위대한 주식을 먼저 위대한 주식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. 위대한 주식을 찾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좀 적정할 때, 너무 좀 과하지 않을 때 그때 사는 겁니다. 예, 적정 가격에 위대한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한 거고요.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600만 원 주주였던 게 아니에요. 제가 막 다니면서 삼성전자 한번 사보시라고, 삼성전자 진짜 좋은 회사라고. 그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2002년에서 2005년, 6년 이때까지 제가 계속 그 얘기했었거든요. 그때가 이제 뭐 5천, 6천 하던 가격이니까 5천, 6천 할 때 그렇게 내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 주식 어떻게 사냐. 그때는 액분전이어갖고 그때 이제 20만 원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60만 원, 70만 원까지 계속 얘기했었으니까. 그때는 20만 원짜리 주식 잘 없었어요. 보통 보면은 이제 몇천 원 하고 몇만 원 하고 할 때니까. 아니, 10만 원 넘는 주식을 비싸 어떻게 사냐고. 이게 계속 사라고 얘기하면은, 삼성전자, 저번에 네가 얘기했을 때는 40만 원이었는데, 지금 45만 원 됐다. 그래서 나 지금 못 사겠다. 그래갖고 신성ENG 사갖고 물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? 그 주변부에 있는 반도체 장비나 그런 걸로 해서 다 물렸다는 거 아닙니까?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에코프로 비빔 그때로 보면 삼성전자인데, 제가 막 나와서 얘기하면, 그렇구나 해갖고는 딱 살려고 보니까 이게 얼마 전에 뭐 10만 원 하던 게 30만 원 근처고, 그 다음에 뭐 20만 원 하던 게 지금 70만 원 하니까. 손이 나가겠습니까?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이렇게 해갖고 뭐 딴 거 없나 해서, 그래서 이상한 거 산다니까요. 이상한 거 사서 물리지. 하다가 처음엔 좀 재미 보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 물리면 반토막 쉽게 나거든요. 그렇게 물려갖고 또 물리면 또 손질 못 치잖아요. 우리 또 이제 주식 이상하게 배워갖고. 그래서 그거 이제 비자발적 장투하고 하면서 나중에 10년 지나갖고 역시 한국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안 돼. 이런 소리 한단 말입니다. 지가 주식이 잘못 골라놓고는. 그렇구나.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이 무조건 싼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싸더라도 좋은 주식을 사는. 아니요. 그렇지 않고요. 그렇진 않아요. 위대한 주식을 먼저 위대한 주식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. 위대한 주식을 찾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좀 적정할 때, 너무 좀 과하지 않을 때 그때 사는 겁니다. 예, 적정 가격에 위대한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한 거고요. 그거를 지금 이제 한국식 가치 투자 뭐 이런 식 얘기하는 애들이 말을 거꾸로 한다고요. 저렴한 가격에 적정한 주식을 산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. 그거는 워렌 버핏이 얘기를 정반대로 자기가 뒤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내 때를 한국식 워렌 버핏, 한국의 워렌 버핏 이런 식으로 불리고 다니는데도 저 한국의 워렌 버핏 아니에요 라고 얘기 안 하고, 그런 얘기 듣고 뭐 그런 것처럼 하고 다니니까 내한테 쌍욕 먹는 거죠. 워렌 버핏처럼 투자는 안 하면서 한국의 워렌 버핏이 불리면 저는 워렌 버핏식으로 투자 안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 사람들이 워렌 버핏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줄 알잖아요. 워렌 버핏은 소수의 위대한 기업을 집중 투자하는 스타일이에요. 포트폴리오 주식 몇 개 안 되잖아요. 예, 애플, 그죠? 코카콜라 몇 개 안 된다니까. 배터리 IC 투자하는 방식이 워렌 버핏 투자하는 방식이에요. 잘하지도 못하면서 진짜 이상한 거 배워갖고는 내가 진짜. 그러면요, 이사님, 그 에코프로랑요, 에코프로 BM은 지금 적당한 가격에 온 거예요. 옛날에는 완전 절대 저평가였고. 처음에 좀 얘기할 때 10만 원 얘기할 때 좀 사지. 진짜. 지금도 아직도 저렴합니다, 솔직히. 지금도 저렴합니다. 예. 좀 물린다고 생각하고 사세요. 예. 물린다고 생각하고 사고. 물리면은 좀 더 사야 되니까, 물렸을 때 더 살 거를 남겨두고 사세요. 없는 분들은. 네. 만약에 내가 이제 한 100이 있었는데, 저번에 이제 배터리 IC가 그렇게 사라고 얘기해갖고, 뭐 30을 샀든, 50을 샀든, 입부 담가 놓으신 분들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, 조금 이제 남은 거는 그냥 들고 좀 기다려보시고, 그것도, 좀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그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, 괜찮아요. 돈 있는 걸 못 보거든. 50% 남겨둔 거를 갖고, 딴 거를 또 집적 한단 말입니다. 절대 그러면 안 되고. 8개. 예. 그 안에서 기다리시고,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갖고,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볼만 하다. 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꼭 참고 기다리시고,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도 그거 훈련이에요. 자꾸 실력을 좀 키울 생각을 해야지. 일단 뭐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도 안 사고 현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 물린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십시오. 예, 들어가시고 물리면 더 사고. 올라가면 할 수 없고. 뭐 그런 형태로 접근해야 이게 처음에 사지고 시작이 되는 거지.
아니고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. 아, 그리고 2개 사지 말고요. 에코프로 비엠 2종목 사지 말고 좀 8개 중에 5개로 사라고요.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엠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20% 사고 나머지 3개는 또 다른 주식들도 다 좋다고요. 그 중에서 좀 덜 오르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런 거 이제 잘 보고 야 이거 마음에 드네 하는 걸 사시라고요. 좀 그 정도 공부를 좀 해야지. 아, 진짜. 그러니까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래. 그러니까 이게 또 지난번에 여쭤본 게 이제 만약에 추매를 하신다고 하면 뭘 사시겠냐고 했는데 예. LG화학도 그동안 또 오늘인가요? 어젠가 엄청 올랐어요 또. 어제 이제 서정덕 TV 방송했거든요. 네. 예. 얘기 안 하고 사면 또 이제 지가 사놓고 얘기해서 올린다. 이런 소리도 하니까. 사신다고 하셨어요? 예.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이제 LG화학 우선주 1,000만원, LG엔솔 400만원, 에코프로비엠 400만원 추가로 더 사겠다. 그 얘기 하셨어요? 예, 했습니다. 하고 오늘 아침에 샀습니다. 그랬어요? 예. 오늘 거의 뭐 10%, 20%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? 비싸게 샀어요. 비싸게 샀다고 또 이제 지가 얘기해놓고 저렇게 올라가서 LG화학 우선주가 아침에 시작할 때 아침에 또 쓰시고 하더라고. 그래서 이 새끼 좀 미쳤나 싶더라고 내가 진짜.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보면 그 당일날 또 고점에 사고 또 물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또 내 욕할 거잖아.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비싼 가격에 살려고 노력했어요. 1,000만원은. 1,000만원이니까. 어차피 딴 데서 많이 벌고 있으니까 뭐 그거를 하루치를 조금 비싸게 주고 싸게 주고 그게 관계없어요. 사실 길게 보면. 내가 제일 좀 비싸게 살려고 노력해갖고 40만원 샀어요. 38만원이 끝났더만. 오늘 당장 내가 사자마자 4.5% 손해를 받고. 그 다음에 LG엔솔은 제가 60만 샀거든요. 그것도 조금 올랐을 때 내가 샀는데 아침에 그건 또 그 이후 더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좀 한 10,000원 좀 남겼고 오늘 사서 에코프로비엠도 제가 30만 원 샀어요. 28만 오늘 5천 6천에 끝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지금 마이너스 좀 났고 오늘 산 가격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. LG엔솔, 에코프로비엠, LG화학 사신 거예요? 예. LG화학 우선주를 1,000만 원 사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LG엔솔을 샀죠. 사실은 이제 LG엔솔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서 이제 좀 그걸 봤을 때 2002 산업을 봤을 때 글로벌 탑 2개 회사예요. 이제 배터리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. 진짜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가 아마 ASML을 많이 아실 텐데, 사실은 ASML보다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회사가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. 더 좋은 회사고.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회사가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두 주식은 이제 주가에 무관하게 기본 깔고 와야 되는 거니까, 원래 제가 그 주식들이 2개가 다 600씩은 있었어요. 근데 1,000만 원 채워야지. 600은 너무 좀 쫓아나잖아요. 그래서 이제 400씩 더 사서 원금 기준에서 1,000만 원씩 채운 거고요. 그 다음에 LG화학 우선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. LG화학을 사실 살려고 했었는데, 누가 이제 댓글에 LG화학 우선주가 더 좋다고, 거기 이제 괴류익하고 50% 넘어간다 하시더라고. 그래서 보니까, LG화학 우선주 사면 배당도 많이 짭짤하고 더 괜찮겠다 싶어갖고 사실 LG화학 우선주 샀습니다. 근데 얘기 안 하고 살 거야. 안 사면 더 싸게 샀을 텐데. 생각은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는데. 그래도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랑 거의 지금 관심에 가장 그 많은 종목인데요. 그래도 이 가격에 사셨다는 게 딱 몸소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. 계산해보면 안 비싸다? 안 비싼 거죠. 그게 뭐 안 비싸요? 안 비싸요. 지금 이제 대략 보면은 원래 27년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71만 톤 캐파를 완성하기로 했었는데 1년 땡기면 됩니다. 26년에 71만 톤 캐파를 완성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은 71만 톤이면은 이제 만 톤당 7천억이니까 71만 톤이면은 대략 한 50조 원 정도가 돼요. 50조 원에 이제 뭐 한 10% 잡으면 영업이익 5조고. 그럼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한 20% 정도 이제 세금 내고 그러면 4조 정도 되잖아요. 지금 시총 얼마더라? 한 30조 되나? 지금보다 4배 가야 되네요. 프로비엠이 지금 올해 제가 추정은 대략 한 8천억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. 26년에 그러니까 이익이 순이익 기준에서 5배가 늘린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대략 5배 정도 올라가겠네. 26년까지 가면.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겁니다.
이 정도 가격에서 한 5배 더 가는 건데. 5배 되지 뭐. 어차피 너 2배는 먹어놨고, 아직 3배 먹었구나. 200% 수익 나 있고. 뭐 추가로 더 사서 이제 남은 거는 또 500% 먹으면 되니까. 그럼 이거는 비싸다 한다니까. 제정신이 아니라니까, 지금. 적하다 돌아가십니다, 진짜. 점점 사람들이 이제, 밸류에이션이 이런 거구나. 밸류에이션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고, 니들 말 들어갖고 해갖고 성과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. 여의도 기관들이. 여의도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불신하기 시작했고, 그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고, 그래서 당신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당신들 말 잘 안 믿어요. 제가 얘기한 거, 그런 기준에 의해서, 그런가? 나도 한번 계산해봐야지. 빠따야 씨는 좀 보면은 조금 낙관적인 편향이 있는 것 같아. 실제로 인정합니다. 제가 좀 낙관적인 편입니다. 다른 사람들 비해갖고는. 그래서 양념이 좀 있어요. 양념 좀 걷어내세요. 양념 걷어내서 보면 5배는 안 돼. 한 3배 반이나 4배 정도 될 거야. 이렇게 해갖고 3배만 내도 괜찮지. 엄청난 거죠. 예. 많이 걷어내면, 내다 보면 한 2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. 2배는 좀 까리한데. 그러면 좀 망설일 수 있는 거고, 좀 기다려보자.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, 그 판단은 각자가 하시면 되는 거니까.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실적을 추정해보고, 그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PR이 얼마가 되고, 그러면 그 PR에 대해서 내가 그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고,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게 바로 투자예요. 이게 원래 투자거든요. 그동안 여의도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기관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막 했던 거는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투자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가르쳤고 그래서 그동안 여의도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편향돼 있고 왜곡돼 있던 겁니다. 네. 그 이사님께서 과거에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하셨었잖아요. 반도체 장비 쪽을 했었죠.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원래 요즘 턴어라운드 하기까지는 원상태로 그 고점까지 거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. 그렇죠. 상당히 걸리죠. 보통 보면은 이제 4년 사이클이거든요. 네. 반도체는 21년에 고점을 찍었으니까 다시 고점이 오려면 25년인데 저는 거기서 1, 2년 더 늦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26, 27년. 왜냐하면은 이제 21년도에 거품이 있었어요. 코로나 버블. 코로나 버블 때 이제 네이버 기억나시겠지만 언택트가 유행이었었잖아요.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벤처 기업들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펀딩해갖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겼어요. 그러면서 이제 걔들 돈 받아와서 뭐 했겠습니까? 이제 각종 이제 뭐 IT 쪽으로 투자를 했을 거고 거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계속 이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거니 하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열심히 설비 투자를 계획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었는데 곧 코로나가 끝나버리고 그 코로나 버블이 꺼지면서 그 이제 그때 당시에 막 펀딩해갖고 활발하게 돌아갔었던 그 벤처 기업들이 지금 다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. 심지어는 이제 메타나 애플, 아마존, 구글 이런 쪽 사람들도 다 직원을 잘라내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뭐 반도체가 팔리겠습니까? 당연히 안 팔리겠죠. 근데 뭐 하반기 가면 재고가 금방 해결될 거서 회복에 들어선다 이런 얘기가 막 방송에서 나오는데. 그러니까 빨리 파십시오. 거짓말 치고 있는 겁니다. 그럴 리가 있습니까? 갑자기 어떻게 재고가 다 없어집니까? 누구 사줘야 없어지죠. 네. 그렇잖아요.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. 어디서 수요가 생기겠습니까? 수요 생길 데 없어요. 지금 휴대폰을 바꾸고 있습니까? 노트북을 바꿀 겁니까? 챗 GPT 그거 안 되는 거 많잖아요. 지금 드러났잖아요. 물어보면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. 없어요. 희망이 없다니까.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98년 이후에 처음으로 인위적인 감산을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? 원래 감산 안 해요, 삼성전자는. 98년에 감산하고 지금, 25년 만에 감산하는 겁니다. 4반세기 만에. 98년도에 삼성전자 주가가, 5분의 1토막 냈었습니다. 지금 얼마 빠졌죠? 32% 빠졌어요. 제정신입니까, 지금? 갑자기 삼성전자 자체가 감산한다고 하니까 내부 실적을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. 기업 자체가. 그 말이 확 와닿네요. 왜 감산을 할까? 원래 반도체 라인은 감산이 없는 라인입니다. 거기 한번 지금 설비 투자가 금액이 계속 커져갖고 지금 뭐 거의 라인에 뭐 그 조 단위로 들어가거든요. 뭐 5조, 6조 이렇게 투자가 되거든요. 5조씩 투자했는데 그걸 세운다고요? 그럼 뭐 감가상각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? 지금 1, 4분기에 지금 이제 삼성이 6천억이잖아요. 흑자 6천 났잖아요. 2, 4분기 공장 세운다는 거잖아요. 공장 세우면 잘 팔려갖고 2, 4분기 디램 가격이 올라가도 감가상각비 부담 때문에 적자가 조 단위로 나게 돼 있어요.
2사분기 삼성전자 실적은. 이거는 명확한 거거든요. 근데 몸통 논란들 합니까?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. 2차전지 주식 투자에서 크게 수익을 지금 거두고 계신 분들은 그 수익을 지키는 방법, 2차전지 투자를 계속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2차전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. 2차전지 주식 전반에 대한 이해, 그 다음에 배터리 IC 종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,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해 놨으니까 99,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게 그 돈의 10배, 100배 되는 거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